일요서울TV 지방선거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지방선거 판세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흐르고 있는 곳이죠. 유력한 여당의 후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은 이인재 전 최고위원을 충남지사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본영 천안시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예상하기 힘든 충청권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이은영입니다. 네, 충청권 여론조사 실시하셨는데 네.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지역 각 지역별 특징 한번 알려주시죠. 네, 역시 이제 충청권도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저희가 3월 19일 날 조사를 했는데 충남 거주민 1,04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76.2%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요. 각 당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54.5%,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17.6%,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4.1%, 정의당 2.0%, 민주평화당 0.3%, 그런 순으로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가 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후보 지지율 조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민주당에서 이제 중앙당 공관위에서 후보와 이제 경선 방식을 확정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을 할 예정이고요. 후보는 박영순, 그다음에 이상민, 허태정 이 세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 조사가 4월 중순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서 26일 저희 회사에서 실시한 대전 거주민 8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하고 이상민 전 국회의원이 2강을 좀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중의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 후보가 크게 격차가 아직 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2강 1중 구도인데 2강 후보군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대전 후보도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현재 박성효 전 시장을 후보로 단수 추천해서 확정을 지었고요. 박성효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당내 적합도에서도 24.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종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세종시도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춘희 현재 시장을 단수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신문사들이 한 2군데인가 3군데인가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춘희 시장 지지도가 38%에서 55%까지 이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대상에서는 거의 70% 이상으로 좀 압도적인 수준으로 지지율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현재 이 세종 같은 경우도 단수 추천은 됐지만 또 다른 예비 후보가 등록된 상황이어서 이제 단수 추천 후유증이 조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세종시장 후보로 송하영 한국당 부대변인과 이성용 세종시민포럼 도시발전연구소장, 그리고 홍창호 한국당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상임 부회장 후보가 등록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세종시가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고위공무원 경력을 가진 후보를 전략 공천하려는 움직임도 좀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충북도지사 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재세 의원과 그다음에 이시종 현 지사가 계속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3월 22일에서 23일 날 청주시 거주민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응답 전화 방식 조사 결과를 보면 두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박빙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선 조사가 이 두 후보도 이제 경선이 진행되는 게 결정이 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20% 격차가 나면 단수 후보가 되지만 안으로 20% 안쪽에서 지지율 격차가 나면은 경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오재세 후보와 이시종 후보처럼 경합, 대전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고 충남도 그런 상황인데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루어진 이 세 개 지역에서는 당원들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당원 투표가 결정적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지역인데요. 그 충남도지사는 현재 복귀왕 그 전 아산시장과 양승조 현재 국회의원이 지금 경선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당의 경우는 이인재 후보가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내 적합도 상황을 보면은 양승조 후보와 복귀왕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29.2%와 24.4%로 오차범위 이내에 있고, 그리고 유동층의 경우도 5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 이제 경선이 끝나 봐야지 후보가 누가 될지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죠. 미투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안희정 전 지사가 정계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구본영 천안시장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이 됐습니다.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큰 영향을 미치고 현재 지금 구본영 천안시장까지 구속이 되는 상황이어서 충남 선거가 약간 블랙홀 상황에 빠져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1차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1차 영장 기각을 전후로 해서 여론에 약간의 변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볼 때 수도권은 처음에 이제 비난 여론이 상당히 높았는데 1차 영장 기각된 이후에는 동정 여론이 약간 형성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충청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동정 여론으로 조금 흘러가는 분위기였는데 1차 영장 기각이 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천안시장도 구속이 되면서 상당히 조금 배신감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감정들이 좀 형성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으로 보면은 40대 전후로 해서 이 40대 아래쪽 연령들은 아무래도 비난 여론이 굉장히 아직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40대 이제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1차 영장 기각된 이후에 약간의 동정 여론이 좀 형성되는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이 두 문제가 전체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박수현 후보도 중도에 사퇴를 했는데 충남을 이끌어가야 될 차기 어떤 정치 리더들이 지금 이번에 다 낙마가 된 상황이어서 민주당이라든지 또 한국당의 경우,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정당에서도 차세대 인물을 이제 새롭게 지금 육성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향후에 정치인들 육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는, 좀 엄격하게 가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인재 전 최고가 어제죠.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완구 전 원내대표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둘이 합세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흥행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흥행에 도움이 되겠죠.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어저께 이인재 고문이 출마 선언을 하고 현충사를 방문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상당히 각오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인재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육선의 관록 있는 정치인이죠. 그리고 피닉제라고 해서 이제 거의 계속 생활하는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에게 석패를 했는데, 본인의 근거지인 이제 논산에서 표를 많이 못 얻어서 석패를 했고, 정치 일선에서 약간 이제 물러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충남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출마 선언이나 그다음에 어저께 현충사 방문에서도 보면 도지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선 가능성 여부보다는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이제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완구 전 지사를 천안에 보궐로 지금 내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천안에서도 갑 지역으로 나올 거냐 또는 병지형으로 나올 거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천안에서 보궐이 2개가 생기려면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의 양승조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서 이제 도지사 후보가 됐을 때 이제 2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천안시장도
그 후보군을 새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천안 후보군을 새로 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선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인재 고문하고 이완구 전 지사가 아무래도 연령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후보로 나오시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나 또는 이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제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렇게 지금 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 자체가 좀 새롭고 신선하고 어떤 그 지역의 활력을 일으켜줄 후보로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정계를 은퇴하면서 충청 대망론의 흑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유력한 주자가 많음에도 이렇게 충청이 자꾸 길을 못 피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충청의 미래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인물 중심으로 이 대망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인물이 어떤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지지가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을 때 자기 관리에 조금 부실한 면이 생기는 그런 게 이 흑역사를 만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제 충청 대망론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은 이제 JP부터 시작을 해서 이회창, 그다음에 심대평, 그다음에 정운찬, 그리고 이인재, 반기문까지 이렇게 이제 보수 쪽에서 그 인물들이 쭉 나왔었는데 거의 다 실패를 했고, 이제 최근에 안희정 지사가 그 2번의 재선 도지사를 연임하면서 그 대망론의 주인공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대통령이 계속 영남권에서 배출되는 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은 이제 충청권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여론이 지역 내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이번 안희정 사태를 통해서 이제 그게 또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충청 대망론이라는 그 기대 자체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인물을 지금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지금 아직도 안희정 전 지사 이게 사건이 너무 이제 갑자기 이루어져서 이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했던 그 세력이나 지지자들이 바로 흩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보수층인 충청지에 아무래도 보수층이 많다 보니까 보수층이 이제 지지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어디로 흩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이 흐름이 누구에게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관심사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에게 그 흐름이 가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 바깥에서 활동하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좀 시선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충청권을 보면 네.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면 핫 이슈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영충호 시대라고 해서 인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장래 인구 추계 조사에서도 보면은 충청권 안에 있는 세종시가 앞으로 향후 한 3, 40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유일한 지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는 쪽이 서북부 지역 쪽이에요. 당진이나 서산 이런 쪽 지역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화가 지금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좀 지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발전과 기타 지역의 격차가 지금 너무 크게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세종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론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변 지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대적 박탈감, 이 부분을 누가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서울시장 출마를 했죠. 네, 그러면서 그렇죠.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성적이 다시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충청에서의 바른미래당의 성적 어떻게 예상되나요? 현재 충청권은 예전에 이제 자유선진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의 계열인 새누리당 이쪽이 거의 지역세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지금 전 대표를 중심 인물로 하는 그 바른미래당이 충청권에서는 아직은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세종시라든지 대전권 쪽에서는 그 50대층 그리고 그 연구단지, 그 유성이라든지 대학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른미래당에 대한 지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 충청권 내의 전체적인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저희 회사가 지난 2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 조사 성인 남녀 8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5%,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16.1%, 바른미래당이 6.9%, 정의당이 4.0%,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 0.5%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동층은 한 5%나 16%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바른미래당의 파급력이 크지는 않지만 그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 그리고 대전권은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이제 과학계통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확장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님과 충청권 여론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일요서울TV 지방선거 특집 마지막 시간 호남과 광원, 제주의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